아이고. 자, 얘들아, 이제 나머지 또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에는 너희가 소설인가, 맞죠? 소설의 전개 방식 같은 거? 네,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나머지 문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피곤하겠지만 혼자 힘으로 한번 해석해봐. 그리고 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무슨 색깔로 해볼까?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특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로, 문법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막 이런 책들 막 중간중간에, 이걸 왜 실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봐봐요. float. float이 뭐 줄거리 이런 뜻이거든요. 줄거리의 구조. 즉, 어떤 사건이나 소설의 사건이나 뭐 그런 줄거리를 전개를 할 때 그 구조가 있다 이겁니다. 틀이 있다 이거죠. 어떤 체계에 따라서 그런 문학 작품을 구성한다 이거인 거죠. 자, 그러면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스텝 1이 있고 지금 요게 몇 쪽이냐면 잠깐만. 방금 그게 어디 갔노? 7쪽입니다. 7쪽. 7쪽에 스텝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쌤은 이제 너희 수업하려고 이렇게 땡겨놨어. 또 다음은 9쪽. 9쪽에 스텝 2와 스텝 3가 연결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또 스텝 4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스텝이 1, 2, 3, 4, 4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4단계 각각의 특징, 각각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게 아마 시험에 1개 이상은 나올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어 시험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문학 작품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네요. 영어로. 자, 그러면 그리고요. 어디 갔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스텝 1, 2, 3, 4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쪽 마지막에 지금 요렇게 긴 부분을 예시로 들어서 지금 요것은 아까 말했던 스텝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이거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던데 이따가 쌤이랑 하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분 안에 찍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자. 요거의 특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래. initiate라는 단어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initiate. 이니셜 알죠? 알파벳 이니셜. 그래서 이니셜은 제일 앞 글자에 있는 게 김상은 같으면 KSE잖아요. 그래서 앞 글자에 있는 게 initial이니까 initiate는 시작하다 이거고요. 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건을 시작하는 거 혹은 뭐 시작하는 사건의 특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짧은 이야기와 소설은, 자, 주어가 2개네, 그치? 짧은 이야기나 소설 같은 것들은 are fueled. fuel이라는 단어는 뭐 연료를 공급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연료거든. 근데 약간 이렇게 그 불이 잘 붙도록 막 이렇게 막 연료를 공급하는 거니까 근데 뭐 학교쌤은 여기서 부채질하다라고 해놓으셨던데 부채질을 한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뭔가를 더 잘 되게끔 한다 이거잖아요. 뭐 불이 나고 있으면 부채질을 하는 게 불이 더 약간 좀 부정적인 뜻인 것 같네. 보니까 부채질하다라는 말이. 어쨌든 그 부채질하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더라고 내가 느낌이. 그래서 쌤은 그냥 여기서 맥락상 조금 더 유발하고 조금 더 자극하는 느낌이니까 유발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짧은 이야기나 소설 같은 것들은 플롯, 자, 플롯은 줄거리, 아니면 세트, 사건의 세트들. 이해돼요? 사건 세트들? 뭐 사건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되어지고 연료를 공급받고 부채질되어지고 한다 이겁니다. 즉, 요거 2개는 이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게 뭐야? 뭐 줄거리, 그 다음에 사건 세트들. 근데 어떤 사건 세트들이냐면 자, 뒤에 이렇게 자, 프로펠이란 단어가 우리 비행기입니다. 이거 뭐지 이거? 아, 몰라 얘들아. 이거 여기 프로펠러야.
프로펠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비행기가 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프로펠이란 단어가 나아가게 하다라고 할게요. 추진하다 이 정도 뜻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forward, 앞으로 작품을 나아가게 하는 그 사건 세트들이랑 줄거리에 의해서 이제 부재를 당한다, 유발되어진다, 진행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not이 들어가면서 주어가 요게 되고요. 문장 제일 앞에 not이 들어오면 뭐뭐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care이란 단어가 신경 쓰다라는 뜻이니까 관심 갖다 이 뜻이거든요. 관심 갖다. 됐죠? 근데 정말 요 선생님 정말 진짜 그 이중부정을 들어간 글을 되게 많이 쓰시네요. 그쵸? 자, 다시 not과 without이 만났습니다. 그럼 다시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without a float 줄거리가 없으면 이야기를 읽으려고 관심을 안 가져 이 말입니다. 즉 이야기를 읽으려고 관심 가지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플롯, 줄거리. 그러니까 줄거리라는 게 이제 결국엔 어떤 사건 전개이잖아요. 그 줄거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한 it is also difficult. 또한 어려워요. 뭐 하는 게요? 자, it 뭔가 가주어 같이 생겼지. 이것도 다 미리 현관펜을 쳐놔야겠어. 자, 또한 뭐가 어렵냐면요. 자, 이게 어려워요. 상상하는 게 어려워요.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됩니다. imagine이라는 단어가 상상하다인데 얘는 무조건 뒤에 동명사를 쓰거든요. 근데 동명사 lacking 앞에 지금 요 의미상 주어가 온 겁니다. 이거 앞에도 나온 적 있죠? 나랑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베스트셀러가 wholly 완전하게 lacking 부족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이겁니다. 뭐가 부족해? 갈등. 즉 웬만한 베스트셀러는 다 뭐가 있다? 갈등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갈등이 부족한 베스트셀러가 갈등이 부족한 걸 상상하는 게 어렵다. 이것도 약간 이중부정 같은 느낌이지요? 그러니까 웬만한 베스트셀러는 다 갈등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네요. which is 그리고 그것은 즉 갈등을 설명합니다. 갈등이라는 게 뭔지 알아?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is the fight 싸우거나 딜레마래. 무슨 딜레마? 자, 캐릭터 등장인물들이 직면하는 인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정리해볼까?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얘도 좀 지우고. 자, 하고 싶은 말. 스토리나 소설은 뭐가 필요해? 플롯이 필요해. 줄거리가 필요해. 그리고 사건 세트들이 필요해. 이게 무슨 역할을 해? 작품을 진행하고 나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요. 플롯이 없으면 줄거리가 없으면 뭐 약간 흐름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맥락 없이 계속 뭐 다큐멘터리처럼 계속 나가봐봐. 그럼 스토리가 재밌냐? 혹은 뉴스 같은 거 생각해봐. 앞뒤 맥락 없이 막 사건만 전달하잖아. 팩트만 전달하잖아. 재미가 없죠? 그래서 플롯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읽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괜찮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품들도 가만 보면은 갈등이라는 게 많아. 됐죠? 그렇대요. 자, 그럼 가보자. 첫 번째 단계.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뭐냐? 롯, 성입니다. 플롯이라는 걸 통해서 줄거리라는 걸 통해서 스토리가 구성이 되거든. 플롯이라는 걸 통해서 스토리가 구성이 되거든. 괜찮아요? 그리고 플롯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뭐가 있다 그랬어? 갈등 없는 베스트셀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플롯을 잘 짜야 돼. 그리고 갈등도 사람들이 재밌어 하게끔 잘 짜야 돼. 그래야 재미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롯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플롯을 구성하는 방법을 단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줄거리 짜는 방법. 자, 우리가 무슨 작가가 될 건 아니지만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가가 된다 해도 영어로 글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첫 번째 단계 가볼게요. 자, 가보자. 스토리는요, 시작해요. 자, 뭐랑 시작을 하냐면 what부터 어디까지 닫아야 되나? 이렇게. English teacher이 주어고요. 동사 이거 오형식 동사입니다. 이거 목적 보어이고요. 보자. 이거 좀 끊자. 해보자. 스토리는 시작합니다. 즉 첫 단계가 뭐냐? 영어 선생님들이 initiating 그 사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쌤 마음대로 할게요. 쌤이 문학적 표현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요. 시작하는 사건. 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그 스토리 전개를 보여줄 때 먼저 일어난 일이 그 이니시에이팅 인시던트일 필요는 없죠, 사실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지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시작을 할 때 그 어떤 그 사건을 시작하는 그 모습 장면 같은 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스파크, 불꽃이죠. 자, 불꽃의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불꽃이냐면 이그나이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밑에 적혀 있습니다. 불 붙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flame이란 단어는 불꽃이잖아. 이것도 말 그대로 불꽃이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불꽃에 불을 붙이는 그 스파크. 뭔 말이야? 야, 이거 다 불꽃이야. 하여튼 뭔가 불을 붙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작하는 사건을 먼저 제시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특징이 어때야 되겠냐? 이런 이니시에이팅 인시던트의 특징이 어때야 되겠어? 재밌어야 되겠죠. 흥미진진해야 되겠죠. 첫 장면 보고 왜 드라마 같은 것도 보시면 첫 회가 1회가 얼마나 그 충격적이냐 자극적이냐에 따라서 그 뒷내용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할지 말지. 그래서 아마 그 시작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첫 단계인 겁니다. 가볼게요. 인 토니 모리슨의 빌러브드라는 그 작품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고 있네요. attempted 그 시도하다라는 뜻인데 attempt 시도되어진 recapture이니까 다시 포착하는 거죠. 다시 잡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시도되어진 체포. 누군가를 다시 체포하나 봐요. 괜찮아요? 누구에 대해서? escape가 탈출하다예요, 밑에. 그러면 탈출하게 된 slave, 노예죠. 탈출하게 된 노예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체포를 하게 됐나 봐. 얘들이 도망갔나 봐요. 그쵸?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 노예니까 노예가 뭐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 도망간 노예와 그녀의 아이들을 다시 잡았나 봐. 괜찮아요? 다시 잡았는데요. 봐봐. 다시 잡았는데 그러면 노예들이 다시 잡힌 거지. 프로보크, 유발하다, 자극했어요. 유발했어요. 살인을.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요. 다시 잡혔는지 다시 자기들 잡으러 온 사람들을요. 살인을 했나 봐요. 아니면 뭐 잡으러 왔는 사람을 살인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근데 봐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노예가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살인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스토리를 전개를 하겠죠. 물론 살인은 나쁜 행동이지만 말이에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 살인과 그것의 컨시퀀스는 결과예요. 그 살인과 그것의 결과가 프로펠 아까 이거 나온 것 같은데 프로펠러 아까 했죠. 그러면 촉진하다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소설의 액션 연기 행동을 나아가게 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스텝 1의 가장 큰 특징 뭐야? 시작하는 사건. 근데 그 약간 불 붙이는 불 모양 한번 그릴까? 불이야. 뭐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는 사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어떤 initiating initiating incident 요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됐죠? 첫 번째 단계.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 그러고 나서 줄거리를 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2, 3로 갑니다. 2, 3 가보자.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보자. After 이후에 initiating incident, 즉 시작하는 사건 이후에 아까 잠깐 1단계로 나왔죠. Step 1. 작가가요. 던질지도 몰라요. 자, 이제 뭔가를 던지는 거야. 자, 뭘 던지냐. 오호, 나름 중요할 것 같은데. 배경정보나 exposition. 자, exposition 이거 밑에 나왔나 모르겠네. exposition은요. 뭔가 어떤 설명 같은 거예요. 상세한 설명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다시. 얘들아 이거 빈칸 후보입니다. 핵심 맥락이에요. 특징 알아야 돼요. 각 스텝별 특징 아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했죠? 다시. 아까 스텝 1에서 그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서요. 이제 스텝 2에서는요. 작가가 이제 던져요. 뭘 던져요? 약간의 배경 정보를 던져요. 그러니까 아까 노예가 뭐 예를 들면은 살인을 했죠. 근데 재체포당했던 모든 노예가 혹은 재체포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정보를 던지는 게 두 번째 챕터다 이겁니다. 두 번째 스텝. 됐죠? 아니면 상세한 설명을 한다 이거죠. 괜찮죠? 별로 안 어렵다 그치? 자, 그럼 이번에도 예시를 뭘로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작품이더라고. 허클베리 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그 작품명에서 마크 트웨인 이 사람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여튼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썼던 요 작품은 시작해요. 뭐랑 같이 시작해요? 퀵 서머리. 빠른 서머리가 요약이죠. 요약과 함께 시작을 한다인 겁니다. 뭐를 요약해요? 사건에 대한 요약을 좀 한대요. 뭐에 대한 사건이냐면 Adventure of Tom Sawyer. 톰 소여의 여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썼던 전작인 것 같은데 보니까. 맞죠? 그러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사건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초기의 더 앞선 소설이에요. 어떤 소설이냐면 그 introduced, 자 이거는 뭐 소개하다, 도입하다라는 뜻이니까 허크가 누구냐? 주인공인가? 허크와 그의 서라운딩, 배경을 그 도입했던 그 전작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 작품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약간 보통 이런 게 어떨 때 가능하냐면 시리즈물이 있죠. 그러니까 1탄이 이랬고 2탄 영화가 또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지금 1탄이 톰 소여의 모험 같은 거고 2탄이 요 내용이다 보니까 1탄과 2탄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2탄을 설명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말을 하기를 그 주인공하고 주인공의 배경을 그 도입했던 유발했던 그 소설의 전작인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 작품을 들어간다 이겁니다. 됐죠? 괜찮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 지점에서는 뭐 스텝 2랑 3가 같이 가나? 이 지점에서는요. 그 스토리의 사건이 움직여요. 따라서 움직여요. 뭐를 움직이냐? 자, 이거 뭔가 분사구문입니다. 중요성을 얻으면서. 이제 지금 요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에서는 스토리의 사건들이 이제는 조금 더 굵직해지고 조금 더 무게감을 더 가지게 되기 시작하나 봐요.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이것도 중요 문장을 좀 하나 쳐볼까? 자, 그렇습니다. 중요 문장? 동그라미 치자. 이제 뭔가 중요성을 얻어가요. 사건들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This progression. 이러한 프로그레션이 여기서 뭐라고 써있지? 프로그레스가 원래 나아가다, 진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진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행이, 여기서 핵심 키워드 나오는 것 같은데, 보자. 아까 내가 뭐라고 빨간색으로 썼냐? 보자. 얘는 좀 지우자. 일단 잠깐만 지우자. Rising action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Rising action이니까 뭔가 그 연기가 약간 올라가는 거니까 약간 물 올랐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물 올랐어. 연기가 막 재밌어. 막 흥미진진해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지금 스텝 2가 무슨 단계냐? 자, 스텝 1은 뭐였어? 사건 던졌죠. 사건 시작했죠. 스텝 2는 어떤 단계야? 배경 정보 주죠.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하죠. 오케이. 그 사건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스텝 3,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스토리의 사건들이 이제는 중요성을 띠면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진행을 Rising Action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At some point, 어떤 포인트에서는 그 줄거리가요, reach, 도달하기도 해요. 그것의 가장 큰 포인트에 도달하기도 해요. 넘어갔냐? 미안해. 어디에 도달하냐면 텐션, 긴장감. 이제 요 포인트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봐. 연기가 내용이 너무 재밌잖아. 물오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줄거리가 진짜 완전 그 제일 하이스트 가장 높은 지점. 텐션이 가장 높았지. 긴장감이 제일 높은 지점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됐죠? where. 그리고 거기서 상황이 establish, 설립 아닌 것 같은데 동사가 아닌 것 같은데 자, PP인 것 같습니다. 동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그리고 그 상황에서요. 상황들이요. 그 스토리 속에 확립된 그 상황들이 have to 해야 돼. come to 하게 돼야 돼. come 여기서 오다라고 할까? 자, 어떻게 되냐면요. some sort of resolution. 어느 정도는 그 솔트가 원래는 뭐 종류라는 뜻이긴 하지만 resolution이란 단어는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가장 높은 지점까지 도달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스토리 속에 확립된 그 상황들이 일단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해결의 유형 정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가야 되지 않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희가 영화를 봤는데 혹은 뭐 드라마를 봤는데 완전 긴장감 쩔었어. 근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그 막장에 뭐 얽히고 설킨 그 긴장감이 알고 보니까 다 꿈이었어.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든지 어쨌든 그 모든 긴장들은 맞죠? 그 상황들은 결국엔 resolution으로 향해야 되죠. 가게 돼야 되죠. 괜찮죠?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is referred이 언급하다거든요. refer to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클라이막스라고 불려진다 이겁니다. 클라이막스도 나름 중요한 것 같은데. 잠깐만 보자. 자, 내가 지금 뭔가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갑자기 무슨 표현을 한 거냐면요. 봐봐요. 자, 다시 복습. 자, 내가 너희 이거 영상 한 번만 봐도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복습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줄거리 구성 단계. 자, 스텝 1 사건 던졌어. 자, 스텝 2 그 다음에 배경 정보 던지죠. 그리고 설명하죠 상세하게.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이제는 그 사건의 이벤트들이 스토리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사건들이 이젠 점차 중요성을 가지면서 좀 커져요. 맞죠? 이러한 진행이 지금 rising action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됐죠? rising action. 뭔가 rise가 오르다니까 연기가 막 물오르고 막 흥분 완전 재밌고 막. 그치? 그래서
중요해지는 사건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라이징 액션까지 갔어. 그러면 플롯이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러다가 결국엔 the highest point, 그 긴장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까지 간다 이거죠. 재밌어. 맞죠? 그리고 거기서 딱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스토리 속에서 확립된 그 상황이요. have to 해야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 해결 국면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그 해결 국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클라이막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괜찮네. 가보자. 그러면서 또 예시가 나옵니다. 야, 근데 소설이 다 다르노? 맞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소설인 모비딕이, 자, 모비딕이라는 소설 명인가 봐요. 위치 도달해요. 그것의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합니다. 어떨 때? 선원들이요. whale이란 단어가 고래잖아요. 그쵸? 그러면 ing가 됐다는 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다는 얘기니까 고래 잡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고래 잡는 배가, 괜찮아요? 고래 잡는 그 배가 싸우는데. 진짜로. 타이틀 캐릭터랑.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라이막스의 예시를 들어주는 어떤 작품, 소설 속 작품입니다. 모비딕이라는 요 사람의 소설은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대. 초절정의 상태. 그쵸? 그 고래잡이 배가요. 배의 선원들이 싸우는 거야. 타이틀 캐릭터가 뭐라고 해야 되냐. 주요한, 뭐라고 해야 되지? 등장인물인 a white whale, 그 흰색 고래랑 배틀을 하는가 봐. 싸우나 봐요. 그래서 그게 요 작품 속 클라이막스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도원고 선생님들 또 특징 하나 아시다시피, 자, 내가 수업 시간에 말을 아마 했지 싶은데요. 말을 했지 싶은데 막 이런 거 나와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예시를 줘요. 그럼 이거는 무슨 기법인가 이렇게 나왔었어 실제로. 맞죠? 이거 내일 해줄게. 내일 시험 전날에. 그럼 여기서도 봐봐. 굳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품명을 근데 이거랑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작품은 지금 요 서머리를 주고 있는 거 몇 번째 단계인지 이런 거 조금 기억해주면 좋겠죠. 요 문단에서 요게 나왔고, 톰 소여의 모험을 전작으로 한 그 설명을 해주는 거, 허클베리 핀에서 설명해주는 거, 톰 소여에 대해서 이거는 요 배경 정보 주는 거고요. 지금 고래잡이 배의 선원들이 그 타이틀 주요한 등장인물인 흰색 고래랑 싸우는 거는 클라이막스 지점인가 봐요. 그렇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단계가 지나갔고요. 이 뭐냐, 밑에 거는. 밑에 거 나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밑에 예시 한번 보니까, 자, 위 글을 읽고 익스포지션. 자, 익스포지션은 아까 뭐였냐면요, 배경정보 같은 거 주는 겁니다. 그쵸? 배경정보 주는 거고요. 라이징 액션은 지금 여기서 뭐였냐면, 내가 벌써 다 표시해놨네, 그치? 맞죠? 그 스토리 속의 사건들이 점차 중요성을 띠는 단계. 괜찮죠? 사건이 점점 커져요.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설명하래요. 차이점을요. 스텝 2와 스텝 3 상의 구조상 차이점. 플롯 구조상 차이점. 스텝 2와 스텝 3 보자. 한번 다시 볼까? 자, 스텝 2는 배경 정보 주고 설명하고, 약간 별로 재미는 없어. 약간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 글의 상황 설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야. 예를 들면 봐봐. 톰 소여의 모험이 1탄인데 허클베리 펜이 2탄이야. 그럼 그 주인공들이 왜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지 서머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이거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스텝 2의 특징입니다. 요약을 해야 되는. 스텝 3는요,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해지고 중요성도 커지면서 액션, 연기 상황이 굉장히 라이징 고조돼요. 감정적으로 고조가 좀 돼요. 그리고 이제 긴장감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긴장감은. 하여튼 그런 상태가 결국엔 클라이막스.
라고 불리는 그 상황까지 결국엔 이르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스텝 2와 3의 차이는 스텝 2는 그냥 배경 정보 설명 그 뭐 서머리 요약하고 스텝 3는 이제 재밌어지는 흥미진진 긴장감 뿜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스텝 4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가보자. 클라이막스. 오. 이거 예전에 민정이가 물어봤던 문장인데 나는 이게 그냥 대충 봐가지고 몰랐어. 이게 클라이막스가 그 클라이막스인지. 그래서 내가 민정이한테 뭐라고 해줬는 줄 아냐? 내가 부끄럽다. falling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떨어지는 연기. 그래서 진짜 뭐 연기를 떨어지는 걸 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진짜 바본가?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랬죠. 이 지문 책들을.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서 맥락상 핑크색 이쁘네. 그 떨어지는 액션 부분이다 이러니까 그 뭔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그 하강 국면이란 말 아세요? 그러니까 사건 전개가 이제는 좀 하강으로 약간은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인 거야. 예를 들면은요.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자 글의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반이야. 스텝 1 스텝 2 스텝 아니야. 스텝 2가 요 정도쯤. 자, 요게 스텝 4인 것 같습니다. 야, 좀 잘 설명하는 것 같아. 나 천재인가? 아, 미안. 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 클라이막스가 자, 쌤이 아마 민정이한테 잘못 설명해 준 것 같아. 네, 일단 다시 한번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배경 정보가 전혀 없었잖아. 이게 떨어지는 연기라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맞죠? 자, follow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이면 뒤따르다라는 뜻인데요. 봐봐. 클라이막스 지점이 왔다 치면은 왜냐면 아까 스텝 2와 3가 클라이막스 지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보세요. 클라이막스 3가 클라이막스가 있었네요. 그쵸? 막 연기가 완전 물이 오르고요. 막 흥미진진해지고요. 그다음 클라이막스 단계도 있고요. 맞죠? 그러면 어디 갔노? 그러면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는 끝난 상황인가 봐. 아까 2, 3에서 벌써 클라이막스 언급이 된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자 지금 다시 클라이막스가 뒤따라지게 된대요. 뭐에 의해서? 즉 falling action이니까 하강 국면에 의해서 뒤따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약간은 갈등을 마무리하는 지점이 온다 이거죠. 다시 이 말입니다. 자 그래프로 설명을 할게요. 자 스텝 1, 2, 3.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스텝 4가 결국에는 그 falling 액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 연기에 이제는 그 맥락의 줄거리에 하강부 조금 떨어진 상태야. 뭐를 찍고 나서 자 지금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초절정이 지금 뭐예요? 클라이막스죠. 긴장의 최고조 상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클라이막스는 뒤따라지게 되는데 그 하강 국면에 의해서 뒤따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클라이막스 다음에 하강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전개 방식에 있어서.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요. denouement. 나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 굳이 알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영문학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말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밑에 나와요. 보면은 대단원. 그러니까 그 대단원이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잠깐 하강부라고 불리는 그 지점이요. 대단원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인가 봐요. 이제 결말 부분. 됐죠? 자, 이게 다 스텝 4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자,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긴 그 말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how it all worked out. 어떻게? 적어보자.
어떻게 해결이 다 됐는지에 대한 portion 부분입니다. 스토리에 어떻게 결국에는 뭐 이제 해결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말했던 요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하강 국면이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텝 4에서는 주된 내용이 자 여기 스텝 4 어떻게 할까? 스텝 4 여기서는요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는지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가보자.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제인 어스틴이 이거는요 has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denouement 대단원을 가지고 있대요. 괜찮아요? 뭐 그런가 봐. 이 소설은 그런가 봐. 300페이지 동안 괜찮아요? 히로인 그 여주인공이죠. 여주인공 팬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되게 뭔가 덕질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냐? 네, 이 사람은요 has been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pine away라는 단어가요. 무슨 색깔로 칠까? 시들어가다. 초췌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판이라는 사람이 시들어지고 있었나 봐요. have been ing 해오는 중이다. 근데 뭐 때문에요? For this guy 이 남자에 의해서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봐봐. 웃긴다. 봐봐. 생각했대. 이 남자가 생각한대. 뭐라고 생각하는지 봐봐요. He is in love. 그가 사랑에 빠져 있다고. Someone else니까 이 지금 여주인공인 이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이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300페이지 동안 그 내용이 펼쳐졌나 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단원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세요. 이건 해결책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대단원은요, 단지 말한대요. 단지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되게 짧다면서 300페이지 중에서 맞죠? 자, 그러면 이 대단원은 단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리더들에게 자 이거 사형식 동사 tell 독자들에게 대디하라고 말한대요. 정확히 자, 이 정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자, in 뒤에 시간이 나오면요. 지금 시간이 나왔죠? 그럼 뭐뭐 후에란 뜻이거든?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까? 다시 할게요. 그 대단원은 단지 말한대요. 뭐라고 말해? 독자들에게 대디하라고 말을 한대요. 정확히 뭐 적당한 right amount time 적당한 양의 시간 후에 보세요. 이 남자가요 깨달아요. 뭐를 깨달아요? 그가 결코 사랑했지 않았다. 미스 롱 뭐 여자 이름이 미스 롱이야. 뭐야 지금 말장난 아니야? 여자 이름이 미스 롱이야. 롱 잘못됐다 그치? 잘못된 만남이다 그치? 다시 이마가 뭐라고 깨달아? 그가 결코 미스 롱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이 소설 속의 그 해결 부분인가 봐요. 대단원인가 봐요. 그리고 이 남자가요 어떻게 돼? Turn his attention. 그의 관심을 팬인가 아까 그 시들어가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다시 돌려요. 그리고 그녀는 동의해요. 뭐 하기를? 그와 결혼하기를. 와, 이 여자 바보 아닙니까? 맞죠? 남자든 여자든 한번 바람을 피면 계속 피어요. 네, 조심하세요. 근데 결국 결혼한대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네요. 자, 계속 갑니다. This denouement. 이 대단원은 take 걸려요. 약 3 paragraph가 단락이야 얘들아. 3단락 정도. 탑스는 뭐 최대란 뜻입니다. 최대 3단락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책의 페이지가 300페이지인데 갈등 해결 지점 있죠. 갈등 해결 지점인 대단원의 막에서는 그 단락에서는 해결이 이제 3단락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짧기도 하대요. 짧을 수도 있대요. 괜찮죠? 그러면 다른 노블리스트 다른 소설가들은요. 자, 이거 날려버려요. 디보트, 바친다, 할애한다 이겁니다. 한 챕터나 두 챕터 정도 그 대단원에 할애하기도 한다 이거죠.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윗글을 읽고 뒷나우먼트라는 것의 특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이거네요. 그럼 설명 한번 해볼까 우리? 자, 스텝 4 이거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단원은 그 클라이막스 이후에 결국엔 그 갈등과 긴장 상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치? 그럼 이것의 특징이 뭐야? 이거겠네. 이걸 보여주겠죠. 어떻게 그 모든 게 해결됐는지를 보여주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이 제인 오스틴의 이 작품 속에서는요. 어떻게 대단원이 이제 막을 내렸죠? 그 이 여주인공이 힘들어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자가 결국엔 깨닫죠. 어디 갔나? 남자 어디 갔나? 이 남자가 결국 깨닫죠. 아, 지가 사랑했었던 그 wrong이라는 그 잘못된 그 여자를 결코 사랑했던 게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주인공에게 관심을 돌려요. 이게 이 글 속의 대단원인 거죠. 근데 뭐 이 글 자체는 대단원을 3달러까지밖에 안 했대요. 되게 작대요. 보통은 다른 소설가들은 이제 한 챕터나 두 챕터까지 정도 대단원에 할애하기도 한대요. 오케이, 끝.